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20일 앞두고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여론을 조사했습니다. 대선 후보 14명의 지지율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5.2, 윤석열 후보는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초박빙이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5.2, 국민의힘 윤석열 39.2%로 격차는 4%포인트,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1%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51.3%는 경제성장 발전의 적임자라는 이유를 꼽았고,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35.5%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엔 이재명 40, 윤석열 46.3%였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단일화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42.4, 안철수 45.3%로 오차 범위 내 박빙이었습니다. 정권교체 찬성층에선 69.4%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반면 정권 연장 찬성층에선 74.9%가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이재명 36.2, 윤석열 43.1%로 윤 후보가 6.9%포인트 앞섰고, 안철수 후보가 나서면 이재명 33.1, 안철수 38.5%로 안 후보가 5.4%포인트 앞섰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26.5%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39.8%가 사전투표를 선호한 반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15%만 선호해 후보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등 출구조사 수행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지난 15일과 16일 전국 유권자 2,006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공동 출구조사를 실시해 코로나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마감되는 저녁 7시 반 정각에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 청계광장 유세에서 촛불로 쫓겨난 정치 세력이 5년 만에 돌아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광화문 청계광장 단상에 올라선 이재명 후보는 국정농단 사건과 촛불 집회를 상기시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을 대놓고 말하고 최순실도 하지 않았던 주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든 그 가냘픈 촛불들로 쫓겨난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그래서 비선에 의존하는 국정 운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며 자신은 실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진영에 갇히지 않는 민생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는 일은 잘하는데 부패해서 문제고,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특히 역대 진보 정부와 다른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를 90%까지 풀고 재건축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허가 안 나오니까 힘드시죠? 두꺼비도 새 집을 달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두꺼비가 새 집이 필요하다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또 집값 폭등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늘어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과도한 인상분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권이 밀집한 왕십리역에선 신용 대사면으로 코로나로 인한 빚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며 자영업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상공인 추경과 관련해 정부안이 16조 원 규모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위기가 극심한 만큼 조기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유세에서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을 여권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나치나 공산주의자의 수법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거론하며 경제가 아니라 불법에 유능한 것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이 후보가 재선시장을 지낸 성남을 찾아선 대장동과 백현동 문제 등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5천만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유세 현장마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도 계속 높여갔습니다. 특히 자신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여권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건 나치와 공산주의자의 수법이라고까지 주장하며 이념 공세를 폈습니다. 독일의 나치, 또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지지세가 강한 서울 서초와 송파구 유세에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하며 집값은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현 정부가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겁니다.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자기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도이지. 윤 후보는 세금 때문에 서민들 허리가 휘어진다며 송파에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산다고 갑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선 이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유승민 전 의원과 회동하며 원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전 의원은 백의종군해 정권교체에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화답하며 함께 종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울산을 방문해 이번 대선에 노동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노동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유세버스 사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입니다. 울산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진보정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심 후보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종 노조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유세를 펼치며 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며 거대 양당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의 후보는 노동자의 반노동자 인식을 넘어서서 노동 혐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는 다 자기 표인 양 노동 정책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을 주 4일제와 신노동법을 선도하는 선진 노동특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최대 도시인 울산을 녹색 전환 도시로 만들겠다며 시효가 끝난 원전은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 같은 이런 경제 제1도시를 소멸의 위기로 내몬 35년 양당 체제를 끝내주십시오. 저 심상정이 녹색 복지국가 열어내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유세를 중단한 채 유세버스 사고로 숨진 손평호 지역선대위원장의 천안 빈소를 지켰고 저녁 된 경남 김해를 찾아 숨진 운전기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렸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안 후보는 내일과 모레 손 위원장과 운전기사 이모 씨의 연결식에 모두 참석한 뒤 선거운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안 후보의 완주 의지가 더 강해졌다며 일각의 중도 포기설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